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통제할 줄 아는 것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안녕하세요, 부코리입니다. 오늘은 낙관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낙관주의 또는 낙천주의라고 하는 이 뜻은 앞으로 어떤 내 일이나 어떤 상황이 잘 될 거라고 믿는 태도를 말하죠.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면 다 되게 돼 있어. 뭐 이런 말들을 자주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낙관주의자들 아닐까 생각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러니 조금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저 열심히 살다 보면 일은 잘 풀리겠지.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뭐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낙관적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저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생은 전쟁터인데 저 사람은 무슨 꽃밭에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낙관론과 비관론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꽤 복잡합니다. 즉 무조건 비관론이 나쁘다거나 무조건 낙관론이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낙관적인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이 일찍 죽는다는 연구도 있다고 해요. 미국의 짐 스톡데일이라는 미국 장교는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혀가 수용소에 8년간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찍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는지 살펴보니까 대체로 낙관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곳의 죄수들은 내년이면 이 전쟁이 끝난다고 했어. 이젠 조금만 기다리면 이 삶도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내년이 돼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니까 큰 실망감에 건강이 악화되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낙관적으로 살면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거죠. 아니 그럼 부코리님, 낙관적인 게 좋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관적인 게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람의 본질적인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964년에 미국의 마틴 셀리그먼과 또 스티브 마이어는 자신들의 실험실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 갇힌 개의 뒷다리에 전기 충격을 가하는 실험이었어요. 이 실험에서 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흐리게 세팅했대요. 개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5초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 우리 안에 설치해둔 패널을 코로 누르면 전기는 멈추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바로 옆에도 똑같은 박스를 만들어서 개를 넣어두었고 그 우리엔 패널을 넣지 않았어요. 이 전기를 양쪽 박스에 64번 흘려보낸 뒤 개들을 꺼내고 또 다른 개들을 또 넣어서 똑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번엔 조금 다른 우리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패널이 없고 우리 가운데에 개가 넘을 수 있을 만한 높은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데 고음의 신호가 울리면 칸막이 양 옆의 발판 중 한 곳에만 전기가 흐르게 했죠. 전날에 그 패널을 눌러서 전기를 차단했던 개는 신호가 울리자 칸막이 옆으로 이동해서 전기를 피했지만 패널이 없던 그 박스에 있던 개들은 전기를 통제해 본 적이 없으니까 박스 안에 전기가 통했어도 가만히 웅크려서 끙끙대기만 했다고 해요. 전날 실험했던 여러 마리 개들이 똑같이 실험을 했고 패널이 없는 우리에 있었던 개들의 약 3분의 2는 칸막이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60년대였고 동물에 대한 윤리관이 거의 없었던 시대인 걸 감안해 주세요. 이 실험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이 뭐였냐면요. 우리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나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사실이었어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서 배운 어떤 인생의 방식들 있죠. 스스로에게 어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 발견했던 거예요.
마틴 셀리그먼은 이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고만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무력감은 마치 학습된 것과 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면 그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나머지 전기 충격을 받지 않은 3분의 1의 개들처럼 말이죠. 여러 학자와 이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연구를 지속했고 결국 학습된 무력감보다 학습된 낙관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겨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취했는데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었고 자기가 정한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 내용은 그릿이라는 책에서 찾은 내용이에요. 거기서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낙관론자는 을의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 반면에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찾았다. 당신이 비관론자라면 나는 모든 것을 망쳐놔 라거나 나는 실패자야 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영구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별로 없다. 반면에 당신이 낙관론자라면 내가 시간관리에 실패했어 라고 말할 것이다. 또는 주의가 산만해져서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어 라고 설명할 것이다. 이런 원인들은 전부 일시적이고 특수한 원인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극복할 동기를 부여해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셀레그먼은 이후에도 많은 대학이나 기관에서 설문지를 가지고 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서 낙관론자는 비관론자에 비해 우울증도 훨씬 적었고 대학교 학점도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결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을 뿐 아니라 장수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자, 이만하면 비관적인 것보단 낙관적인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바로 대부분 낙관적이었어요. 각자의 영역에 성공한 사람들은 환경이 우리보다 좋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가난했거나 부모님을 여의거나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학습된 낙관성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위치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 짐 스톡데일이 수용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얘기를 했죠. 그 수용소 안에 있던 사람들의 낙관성은 뭐였을까요? 사실 그 낙관성은 아무런 행동도 없이 그저 무의미한 낙관성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아들이다가 운에 기대서 어쩌다 한 번에 인생 펴질 생각만 하는 그런 낙관성이요.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낙관성은 고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그래도 새로운 해결책이 있다는 걸 낙관적으로 믿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죠. 완성도 높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 수천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일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낙관성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통은 낙관주의자나 비관주의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통제할 줄 아는 것이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도 새로운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이구심을 갖는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온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은 나에게 있다. 라고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고통이 오면 매번 늘 어렵더라고요. 힘들어지고 자괴감이 올라와요. 그렇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법칙들이 있고 저는 제 자신보다 이 법칙들을 조금 더 믿기 때문에 늘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다시 지나올 수 있고 햇빛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의미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나가는 낙관주의자가 되세요. 당장의 학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사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길입니다. 당장 내 인생이 아니니까 모를 뿐이죠. 우리보다 앞서 살아온 선배들이 살아온 그 방식들을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세요. 결국 이뤄내는 사람들도 처음엔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다 지기 전에 다들 보고 또 즐기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뵐게요. 그럼 바이.